매달 30만 원씩 넣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그 생각이 10년 후 당신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적립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 아니면 해보려고 마음만 먹고 계신 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적립식 투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매달 월급날 자동이체로 조금씩 넣는 거. 뭔가 소극적이고 뭔가 느리고 뭔가 재미없는 방식이라는 느낌. 한 방에 큰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주식 고수들이 하는 멋진 타이밍 투자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립식 투자를 시작은 하는데 오래 못 가요. 3개월, 6개월 하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 멈추고 아니면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적립식 투자가 느리고 재미없어 보이는 게 사실은 엄청난 장점이라는 겁니다. 진짜 숨겨진 힘이 거기 있어요. 투자 역사에서 정말 큰 부를 일군 사람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반복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네브래스카 출신의 한 투자자인데 어렸을 때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 돈을 모아서 처음 주식을 샀고요. 특별할 것 없는 시작이었죠. 부잣집 아들도 아니었고 월스트리트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돈을 계속 모았고 그 돈으로 계속 투자했어요. 이분이 90대가 넘어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많이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에요. 이분이 70년 넘게 같은 방식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할 때도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도 그냥 계속했어요. 특별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두 번째로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 출신인데 젊었을 때 파산을 경험했어요. 1929년 대공황 때 거의 모든 돈을 잃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다르게 했어요.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조금씩 넣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떨어져도 계속 넣었어요. 오히려 떨어질 때 더 넣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가 기회라고. 근데 이게 그냥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유 자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분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분인데 이분도 처음엔 실패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직접 쓴 책에서 고백하기를 젊었을 때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실패를 해도 계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서 투자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만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실패 후에도 결국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타이밍의 천재였을까요? 아니에요. 정보력이 남달랐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립식 투자의 핵심이에요. 적립식 투자가 느리고 재미없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투자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에요. 천천히 나눠서 넣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해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으면 다시 올라갈 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다 넣은 사람은 시장이 크게 떨어지면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실제로 손실이 너무 커서 회복하기도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적립식 투자에 대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적립식 투자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립식 투자는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생존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적립식 투자는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시장이 바닥일 때 한 번에 다 넣는 게 훨씬 수익이 높겠죠. 근데 문제는 누구도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몰라요. 다음 달에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나눠 넣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적립식 투자의 진짜 힘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 두 번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보신 보람이 있을 거예요.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들의 사고방식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투자를 할 때 뭘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까, 언제 살까, 얼마나 살까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분들은 그런 걸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건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투자를 10년 하는 사람과 1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하는 사람이 매년 10%씩 수익을 냈고 1년 하는 사람이 1년 만에 50% 수익을 냈어요. 누가 더 잘한 걸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1년 만에 50%번 사람이 대단해 보여요. 근데 10년 하는 사람은 복리로 계산하면 원금이 거의 2.6배가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 투자했으니까 그 후로도 계속 불어나겠죠. 반면에 1년 만에 50%번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50%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실을 볼까요?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져요. 근데 복리의 힘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어요. 오래 해야 해요. 중간에 그만두면 복리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적립식 투자가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적립식으로 하면 오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않으니까 심리적 부담이 적어요. 시장이 떨어져도 내가 넣은 돈이 다 날아갔어 이런 느낌이 덜해요. 매달 조금씩 넣은 것 중 일부가 손실이 났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2008년 금융위기 때 투자를 시작한 분이 계세요. 그때 시장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분은 적립식으로 매달 조금씩 넣고 있었어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무서워서 투자를 멈췄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매달 넣는 돈이 크지 않았으니까 부담이 적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니까 같은 30만 원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계속한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2009년부터 시장이 회복되면서 그때 싸게 산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게 적립식에 숨겨진 힘이에요.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수익을 내요. 근데 시장이 나쁠 때 그때 진짜 빛을 발해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적립식 투자자는 계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적립식 투자가 자동으로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적립식으로 해도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실패하냐면요. 첫 번째, 중간에 그만둘 때. 시장이 오랫동안 안 좋으면 지쳐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이것저것 바꿀 때. 이번 달은 이 종목, 다음 달은 저 종목 이렇게 계속 바꾸면 적립식의 효과가 사라져요. 세 번째, 감정에 휘둘릴 때. 시장이 오르면 더 넣고 싶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안 넣고 이러면 적립식의 핵심인 규칙성이 깨져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성공시키려면 몇 가지를 미리 정해놓는 게 좋아요.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투자 날짜를 고정하는 거예요. 매달 몇 일에 넣을 건지 정해놓는 거죠. 월급날 다음 날이 좋을 수도 있고 매달 1일이 좋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날이 되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넣는 거예요. 시장이 많이 올랐어도 넣고 많이 떨어졌어도 넣어요. 이렇게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넣을까 말까,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넣으면 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투자에서 가장 힘든 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매번 결정을 내려야 하면 피곤해요.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감정이 개입해요. 오늘 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볼까? 오늘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빨리 넣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근데 날짜를 고정해 놓으면 이런 고민이 사라져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래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세요. 매달 25일을 투자날로 정해놨대요. 25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에 넣고,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넣고, 이렇게 10년 넘게 하셨대요. 이분 말씀이 처음 몇 달은 좀 신경이 쓰였는데 1년 지나니까 진짜 습관이 됐대요. 이제는 25일이 되면 자동으로 손이 가요. 양치하는 것처럼요. 특별히 의지를 쓰지 않아도 그냥 하게 된대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금액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의욕이 넘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정해요. 월급이 300만 원인데 매달 100만 원씩 넣겠다고 하는 분도 봤어요. 처음 몇 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경조사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달은 못 넣게 돼요. 한 달 못 넣고 두 달 못 넣고 그러다 보면 흐름이 끊겨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액은 좀 보수적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넣을 수 있다 싶은 금액으로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10만 원도 괜찮고 20만 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금액을 올리면 돼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욕심을 많이 냈어요. 많이 넣으면 빨리 불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몇 달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낮췄어요. 낮추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꾸준히 할 수 있게 됐어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건 투자 내역을 너무 자주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고, 점심 먹으면서 확인하고, 자기 전에 또 확인하고, 이렇게 자주 보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시장은 매일 움직이거든요. 어떤 날은 오르고 어떤 날은 내려요. 자주 보면 이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게 돼요. 오늘 2% 올랐네, 기분 좋다. 내일 1% 떨어졌네, 기분 나쁘다. 이러면 마음이 지쳐요. 그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이상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요. 갑자기 더 넣고 싶어지거나, 갑자기 다 팔고 싶어지거나. 그래서 확인하는 주기를 정해놓는 게 좋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려고 해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봐도 괜찮아요. 어차피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거니까 매일 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안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보기가 힘들어요. 신경이 쓰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써요. 투자 앱을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빼요. 폴더 깊숙이 넣어놓거나 아예 삭제하고 필요할 때만 다시 깔아요. 이렇게 하면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의 마음가짐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날이 와요. 10%, 20%, 심하면 30% 이상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무서워서 투자를 멈춰요. 아니면 손해보고 다 팔아버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적립식 투자자에게 시장 하락은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매달 30만 원씩 넣고 있는데 주가가 3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주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떨어져서 주가가 2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같은 30만 원으로 15주를 살 수 있어요. 5주를 더 사는 거예요.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면 이 5주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떨어졌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내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 누구나 무서워요. 근데 적립식 투자자는 이걸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 떨어진 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잠깐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넣을 돈으로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영국 출신 투자자분 기억나시죠? 대공황 때 파산했다가 다시 일어난 분이요. 이분이 나중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계속 투자했거든요. 시장이 싸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샀어요. 그게 나중에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건 한 번에 다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산해서 나눠 넣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져도 추가로 넣을 돈이 있었어요. 적립식 투자가 딱 이거예요. 매달 조금씩 넣으니까 시장이 떨어져도 다음 달에 넣을 돈이 있어요. 그 돈으로 싸게 살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은근히 어려워요. 투자하다 보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친구가 어떤 종목으로 대박 났다더라. 뉴스에서 시장이 곧 폭락할 거라더라.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요. 근데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립식 투자는 장기 전략이거든요. 단기적인 뉴스나 소문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게 적립식의 핵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적립식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어떤 종목이 엄청 오르고 있다고, 지금 당장 사야 한다고. 저도 모르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넣으려던 돈을 그 종목에 한 번에 넣어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산 다음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은 투자 관련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도 그냥 흘려요. 물론 참고는 하죠. 근데 그게 제 투자 방식을 바꾸지는 않아요. 저는 제 계획대로 갈 뿐이에요.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넣어요. 그게 다예요. 자,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투자 날짜 고정하기, 금액 현실적으로 정하기, 너무 자주 확인하지 않기, 시장 하락을 기회로 보기, 주변 말에 흔들리지 않기. 이 5가지가 적립식 투자를 오래 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적립식 투자가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년, 2년으로는 별로 효과가 안 느껴져요. 진짜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10년은 해야 해요. 20년, 30년 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복리라는 게 처음에는 느려요.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씩 넣고 연평균 수익률이 7%라고 해볼게요. 1년 후에는 원금 360만 원에 수익 10몇만 원 정도예요. 별로 많지 않아요. 5년 후에는 원금 1,800만 원에 수익 몇백만 원 정도예요. 아직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10년이 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원금 3,600만 원에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15년이 되면 원금 5,400만 원에 수익이 3,000만 원 가까이 돼요. 20년이 되면요. 원금 7,200만 원인데 수익이 6천만 원이 넘어요. 보이시죠? 처음에는 수익이 원금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점점 커져요. 20년쯤 되면 수익이 원금에 거의 맞먹어요. 30년이 되면 수익이 원금보다 훨씬 많아져요.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효과를 보려면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 10년, 20년 꾸준히 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가 바로 그걸 위한 거예요.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천재적인 판단력? 아니에요. 남들보다 빠른 정보력? 그것도 아니에요. 차이는 단 하나예요. 얼마나 오래 하느냐예요. 오래 하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복리는 시간의 함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분석력이나 판단력이 아니에요. 인내심이에요. 시장이 안 좋아도 참고 버티는 힘. 주변에서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힘. 오래오래 꾸준히 하는 힘. 이게 진짜 투자 능력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네브래스카 출신 투자자분 생각나시죠? 이분이 위대한 투자자인 이유가 뭘까요? 엄청난 분석력?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분의 진짜 능력은 인내심이라고 생각해요. 70년 넘게 같은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인내심. 시장이 폭락해도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인내심.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 철학을 지키는 인내심. 그게 이분을 위대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70년은 어렵더라도 10년, 20년은 할 수 있어요. 매달 꾸준히 넣고 시장이 떨어져도 버티고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리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이거예요. 적립식 투자의 진짜 힘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에 있어요. 천천히 나눠서 넣기 때문에 시장이 나빠도 버틸 수 있고 버티면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오래 하는 사람이 이겨요. 오늘 영상 보시고 뭔가 느끼신 게 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적립식 투자가 느리고 재미없어 보여도 그게 바로 이 투자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에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멀리 가세요. 멀리 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